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난과 식량난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기아 문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벼농사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 한국이 과거의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수많은 건물과 도로가 즐비한 발전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 후 폐허가 되어 세계 채빈국 중 하나에 속했습니다. 국민들은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 보리 등을 섞어 끼니를 해결해야 했으며 외국에서 오는 원조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한국은 성장했고,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직접 겪은 식량난 극복 노하우는 지구 반대편에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기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벼농사 기술과 해외 원조 사업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 농민들이 전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산업 기반이 없었고 도시와 농촌 곳곳이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조차 구하기 어려웠으며 국제사회에서 지원해주는 식량 원조가 아니었다면 더욱 큰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혼분식장려 운동을 펼쳐 쌀을 아끼기 위해 밥에 보리 밀가루, 옥수수 등을 섞어 먹자라는 캠페인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굶주림을 견디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가게에서도 분식의 날을 지정해 쌀밥 판매를 제한했던 시절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70년대 초에 통일벼라는 혁신적인 품종이 탄생했습니다. 통일벼는 이전 벼 품종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이 높아 단기간에 쌀 수확량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통일벼를 중심으로 한 녹색혁명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쌀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통일벼가 식미 측면에서 찰기가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컸습니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농촌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관계시설 확충, 비료농약 사용 및 농민 교육 등을 체계화하여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가 점차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 들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하며 전쟁 직후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공여국 공적개발원조 제공국으로 전환한 유일무이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한국이 이룬 가장 놀라운 업적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과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식량물자 지원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역으로 그 나라들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른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발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농업혁신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식량 주권을 얻기까지의 험난한 과정, 통일벼와 각종 개량, 품종 그리고 농업 관련 행정체계 등을 나누고자 한 것이죠. 아프리카나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K- 브랜드 농업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쌀을 무상으로 보내주는 차원을 넘어서 해당 국가 농민들이 스스로 쌀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 ODA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특징이 되었습니다. 즉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을 중시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벼농사 기술 전수부터 농촌 지도자 양성, 현지 맞춤형 품종 개량,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등 토털 패키지 형태의 협력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K-라이스 벨트로 아프리카에서 한국 쌀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다양한 기후와 지형을 갖고 있어 국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사하라 이남 지역 다수의 국가는 장기간의 가뭄, 내전, 기후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쌀은 기여도가 높아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로 수입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인구 증가 속도도 빨라 더 많은 쌀이 필요한데 재배기술, 종자관계 시설 등이 미비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만성적인 기아로 많은 사람이
매일 굶주림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 가나, 감비아, 기니, 카메룬, 세네갈, 우간다 등과 협력하여 연간 1만 톤 규모의 고수와 뼈종자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수천만 명이 굶주림을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뼈종자 생산단지 조성 각국에서 지정한 지역에 종자 생산단지를 만들고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의 통일벼, 후속 계량종 등을 심어 시범 재배, 농민 교육 및 기술 전수, 파종 시기, 비료 활용, 수확 건조 방식 등 한국의 체계적 노하우를 현지 농민들에게 전수. 농업 인프라 지원, 관계시설, 저수지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요소를 일부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 농촌 지도자 양성, 현지 리더, 젊은 농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선정해 한국 초청 연수 혹은 현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자립 역량을 강화. 이러한 단계를 거쳐 단순히 쌀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미래까지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한국의 벼농사 기술과 원조를 경험한 아프리카 농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K-라이스 벨트 또는 유사한 협력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쌀보다 옥수수를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옥수수도 가뭄이 심해 잘 자라지 않았고 쌀은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늘 비쌌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우리가 가진 물과 토양을 분석해주고 여기서도 재배 가능한 벼 품종을 소개해 주셨어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꼼꼼하게 지도해 주셨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정말 수확량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한호성을 질렀고 수확철이 되면 서로 돕는 수확축제가 다시 부활했어요. 아이들도 배불리 먹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기쁩니다. 사실 농촌에선 남성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성 농민 교육에도 적극적이셨어요. 논에 물대는 방식, 잡초관리, 비료 시비 시기, 건조 및 보관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그 덕분에 저와 제 친구들은 직접 벼농사를 경영하면서 시장에 쌀을 팔고 자금을 모아 가정 형편을 개선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나 마을 어르신들 역시 이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며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갔었지만 삶이 만만치 않아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국 원조 사업이 시작되어 청년 농민 대상 벼농사 교육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처음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니 정말 생산성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저만 해도 지금은 한 해 수확량의 일부를 판매해 새로운 기계를 구입했고 또래 청년들과 협동조합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고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한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한국 덕분에 우리 마을, 우리 가족, 우리 미래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식량 자급이 가능해지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 기반을 다지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K-라이스 벨트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지만 이 밖에도 한국은 여러 기관과 형태를 통해 해외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OICA는 농업뿐 아니라 보건, 교육, 공공행정 등 개발도상국 전반에 걸쳐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축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의 식수시설을 건설하거나 농민 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초청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기초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런 종합적인 지원이 궁극적으로 농촌 발전에도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KOPIA는 좀 더 농업 전문성에 집중하는 기관입니다. 각국 농업 환경, 토양, 기후, 재배 문화에 맞춰 맞춤형 기술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에선 중간물떼기를 활용해야 한다거나 벼 대신 옥수수, 콩 같은 작물을 병행 재배하면 좋다는 식의 실질적 조언이 이루어집니다. 현지 연구진도 함께 참여해 새 품종 개발이나 병충해 대처 방법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 기계, 비료, 농약 등 공급, 최근에는 민간 부문 협력도 활발합니다. 한국의 농기계 제조사나 비료 농약 회사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해 현지 농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합니다. 이때 KOICA나 KOPIA와 연계해 현지 시험 농장에서 성능, 시험 기술 교육 등을 병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원조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농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일부 국가 한국식품가공기술과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 고부가 가치 농업에 도전, 중남미 일부 국가 산간지대에서 한국형 계단식 논이나 고지대 맞춤형 품종 재배를 시도, 중동 일부 국가 사막기후에 최적화된 한국식 온실 재배 스마트팜 사례 검토. 이렇듯 한국은 농업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으며 해외에서 높아진 위상은 국내 농민들에게도 큰 긍지로 다가옵니다. 내가 해온 농사법이 지구 반대편 농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농업이 자랑스러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감동의 클라이맥스, 우리는 이제 배고픔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매년 풍성한 벼를 수확할 수 있게 된 마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농사가 잘 안 돼 한 해의 대부분을 굶주려야 했던 사람들이 올해도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특히 마을 어귀에서 열리는 수확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년에 비해 얼마나 수확량이 늘었는지 기뻐하고 아이들에게 거하게 한 끼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혹은 새로 지은 창고 앞에서 현지 농민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말은 이제 배고픔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이라는 음성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배고픔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농업 혁신이 이제 다른 대륙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뭉클한 감동이 솟아오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국이 전쟁 직후 극심한 기아 상태에서 어떻게 식량난을 극복했고 이제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벼농사 기술과 ODA 사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거둔 이 놀라운 성공 이야기는 단지 기적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끈기와 협동을 통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한국 농업과 해외 원조, 다양한 발전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돕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아프리카 농민들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는 없을까? 등등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야말로 이 영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밥 한 공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이어가는 소중한 식량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민다면 전 세계 곳곳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과거 배고픔 속에서 온정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공유하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